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리플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 이런 알트코인들이 증권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증권을 정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탈중앙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기준에서 탈중앙화를 정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안 보신 분은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코인이 증권이면 큰일인가요? 그리고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면 그 코인의 기능을 상실하는 건가요? 이거 증권이 되면 망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증권이 안 되겠다고 리플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증권 되면 난리가 나는 건가? 게임 끝. 이거 뭐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드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코인이 증권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증권이 되면 망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한번 대충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 코인인데 리플이라고 하겠습니다. 리플인데 소송에서 져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 딱지가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증권이 된다면 순서적으로 1번 법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 문제 해결. 법적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 이 벌금이 문제입니다. 벌금을 조금만 내는 거면 그냥 그거 내고 새 출발하면 되는데, 만약에 천문학적인 그런 벌금이 매겨진다면 웬만한 코인들 그냥 다 접고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끝장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리플 소송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보고 다른 코인들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리플이 선례가 되겠죠. 리플이 SEC랑 싸우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야, 너네들이 우리 안 알려줬으니까 공정한 고지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증권이 아니지라고 한다면, 그래, 그런 기준으로 증권이 정의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참작해서 적정선에서 벌금이 매겨지겠죠. 그래서 리플 소송에서 얼마만큼의 벌금이 부과가 될지, 만약에 리플이 진다면, 그리고 만약에 리플이 이겨버린다면, 그러면 리플 정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인은 별 문제가 없네 하고 안심하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벌금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벌금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벌금도 내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SEC가 딴지 안 걸고 돈 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벌금을 못 내는 코인들은 사라지는 거고, 벌금을 다 내고 이제 2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조 조정이다. 구조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코인이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이 코인이 증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법에 맞춰서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벌금은 벌써 냈고, 이제 증권으로 제대로 등록을 해야 하니까 그런 증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류도 많이 준비를 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서 감사를 받고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체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까다롭긴 해도 돈 많이 들어도 어찌어찌해서 다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재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증권 발행, 재발행. 이건 이제 증권을 발행.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권을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코인이 주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인은 증권형 코인, 증권형 토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이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그래도 리플이 이렇게 정리 다 하고 구조 조정하고 이 XRP를 증권형 코인으로 재발행을 하는 거고, 리플은 계획대로 IPO 해서 리플에 대한 주식을 발행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플 주식이 있고 XRP는 증권형 토큰이 되는 겁니다. 다르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XRP를 증권형으로 바꾼다면 지금 있는 XRP가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XRP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행한 증권형 토큰을 주게 됩니다. 수합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한번 프로젝트를 보도록 할까요? 이 폴리매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전에 폴리코인이었습니다. POLY. 그런데 이게 증권으로 판명이 나는 바람에 폴리X라는 코인을 새로 만들고 그거를 수합을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하는 게 증권형 토큰을 상장을 시켜주고 그거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토큰 전이 해서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코인 발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미등록 증권 이런 거를 막 했다가 크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증권형 토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INX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취급하는 코인을 한번 보면 INX 코인, B캡, PRTS, SCI2. 이 B캡은 2014년에 일반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가 증권으로 판명이 나서 구조 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이런 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SCI라는 토큰이 있었습니다. 일반 우리가 아는 바이낸스 같은 데서 거래가 되던 코인이었는데 증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SCI2란 토큰을 새로 발행을 한 다음에 예전 코인과 수합을 해줬습니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코인 홀더들은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다 하고 새로 코인을 발행해서 바꿔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증권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드디어 기다리던 재상장입니다. 재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래소에 일반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이런 데는 상장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래소, 그리고 또 T0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디지털 시큐리티 증권형 코인을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크립토도 있죠. 위에 이걸 눌러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레이븐 코인, 이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도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이런 거래소들이 너도 나도 증권 취급하는 소형 거래소를 인수합병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도 주식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증권형 코인까지, 증권형 토큰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쩌면 한 단계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ATX라고, 알터내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만 증권형 토큰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SEC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일일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보고를 한다면, 고객 정보까지 다 보고를 한다면, 이건 좀 탈중앙화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코인이 탈중앙화적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일단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중앙화적인 회사가 만드는 탈중앙화 솔루션,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봐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단계에 맞춰서 어떤 시나리오로 펼쳐질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RP가 소송에서 리플이 져서 이 XRP는 증권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다면, 그러면 법적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벌금 왕창 내고, 그 다음에 2번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SEC한테 등록을 하고, 또 필요한 서류 다 제출하고, 구조 조정해서 새로 코인을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XRP가 XRP2, 예를 들어서 이런 토큰을 새로 만들어서 XRP 홀더들한테 XRP 다 가져오세요, 바꿔드립니다 해가지고 가져오면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서 XRP 홀더들은 XRP를 가지고 있었으면 가서 바꿔서 그대로 똑같이 XRP2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상장을 해야죠. 근데 재상장을 예전처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이런 데 할 수는 없고, 아까 보여드린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에 이걸 상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큰 거래소,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이런 또 라이센스까지 있는 자회사를 또 만든다면 그런 데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의 증권법에 맞춰서. 제가 바이낸스도 언급을 했는데, 바이낸스.us, 바이낸스.com에서는 XRP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XRP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만 해당이 되는 거다.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하면 그냥 미국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상장하고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상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 다시 집중을 해서, 미국에서는 일단 증권으로 판명이 나면 이런 골치 아픈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예전에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단계를 거쳐간 코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오스. 그런데 이오스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야 그럼? 이오스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법적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오스가 예전에 ERC20 이 토큰을 팔았습니다. ICO를 했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끌려가서 SEC한테 가서 두드려 맞고 벌금 내고 24밀리언 달러, 2,400만 달러를 내고 합의를 했습니다. 해결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재발행을 한 다음에 재상장? 그런데 이오스는 그 ICO가 끝나자마자 그 ERC20 토큰을 이오스 토큰과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은 초창기에 문제가 되었던 그 ERC20 토큰은 아니고 새로운 자체 토큰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오스는 SEC로부터 지금 자유로울까요? 벌써 다 해결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SEC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오스 너도 안 되겠는데 이리 와, 이렇게 되면 또 끌려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오스도 같은 선상에 서서 또 같은 걸 또 반복해야 할 수도 있겠다.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단계는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XRP가 XRP2로 바뀌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정해져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인 시장이 무법천지 서부시대 같다란 말이 있죠.
하지만 코인 시장을 규제해야 하는 제도권 환경이 무법천지 서부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분류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지어질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